저는 14년 동안 누구나 아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근무했던 워킹맘이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소득과 복지, 그리고 운이 좋아서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덕분에 표면적으로는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거리 출퇴근에 잦은 출장, 그러다 보니 목 디스크 통증이 좀 심하게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급이라는 압박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마음 한켠에는 과연 언제까지 회사를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이제 좀 그런, 어, 약간의 이제 뭐랄까? 되게 이런 울타리, 안정적인 울타리에서 살아왔지만 뭔가 이거를 제가 이 회사를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왜 우리 전문 직종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원이라면 언젠가 올 끝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끝점이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약간의 저의 이제 정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아이들 이제 컨텐츠 어릴 때부터 이용해 왔던 웅진 북클럽에서 지도팀장 자리를 제안을 받게 돼요. 교육 영업은 처음이라 망설였지만 시작하고 나니 팀원이 빠르게 늘어나 6개월 만에 15명이 리크루팅 되었고 매우 매달 이제 우수팀장이랑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주니어 지지상이라는 것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매달 1일이면 이제 0이 되는 구조에 좀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PM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PM을 접하게 되냐면, 이제 그 옹진 국장님이 회식 때 리스토레이트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리스토레이트를 제가 생긴 거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알쓰거든요. 근데 분명히 술을 먹고 난 다음날 굉장히 머리도 아파야 되고 숙취가 있어야 되는데 리스토레이트 먹고 다음날 너무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좀 뭐지? 라는 호기심이 생겼던 와중에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모임으로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유 부부를 통해서 사업을 전달을 받게 돼요. 이들 그 인스타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본 이 일스토레이트랑 똑같은 패키지에 이제 제품들이 이제 올라온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고 사업을 전달받게 되는데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아침에 항상 이제 이른 아침에 셔틀을 타고 가면서 이제 오유부부의 인스타를 가끔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부부가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항상 해외에서 여행을 굉장히 여유롭게 하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뭔가 이 PM을 통해서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아이가 있어서 이제 예비초다 보니 내년 3월부터는 좀 시간이 많은 엄마이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일상의 여행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경제 활동을 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저의 카드 내역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영원히 제 카드 내역을 몰랐으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적 독립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PM으로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는 PM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왜 초기 사업자분들 모두가 겪는 그 복잡한 심정 있잖아요. 그 또한 저도 똑같이 겪게 되는데 일단 네트워크가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고요. 남편들이랑 가족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성과가 나면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부분이 솔직히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IMM이 굉장히 높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저게 대체 어떻게 IMM이 되는지 굉장히 막막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거 결국엔 영업 아니야? 레버리지가 나긴 하는 걸까? 저밖에 없으니까 레버리지가 안 나니까 사실 되게 막막했던 처음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명단 미팅 할 때 그냥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지인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모르게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나라는 고민도 굉장히 초반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를 제가 어떻게 넘기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냐면 저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초반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일단 시스템을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책도 읽고 하다 보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5월부터 액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목표대로 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의 첫 번째 액션은요.
위너핏이에요. 위너핏이고, 구체적인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은요, 테이크 모 액션. 더 많이 액션하라이고요. 세 번째는 복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액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위너핏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해다방 시절에 3등을 했었거든요. 원래 마른 사람이 더 살 빼기 힘들다고 했지만 제 몸은 굉장히 마른 비만이에요. 마른 비만이어서 해당한 기간 동안 6.4%의 체지방이 감량이 되면서 요거 전데 굉장히 많이 비포애프터가 많이 다르죠. 몸무게는 한 4.5kg 정도 빠졌지만 체지방이 빠지면서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일단 피부도 굉장히 좋아져서 주변에서 알아보고 먼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토십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초대를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초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아실 거예요. 위너핏 한 명 초대하면 보통 한 200에서 250포인트 정도가 뜨거든요. 그렇게 10명 초대해도 한 SM 포인트 정도밖에 뜨지 않아요. 그래서 5월부터는 제가 반복을 바꿔서 일단 저희가 이제 위너피서 초대를 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비우기 끝나고 이제 채우기. 4일차부터 7일차까지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품력 좀 느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좀 믿음이 생겼을 때 무조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매니저 패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위너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IMM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그렇게 IMM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윤호빛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서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 그런데 이게 제가 피트라인 데이 때 제가 비우기 3이라고 저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라인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콘텐츠 찍어서 7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사실 52kg 밑으로는 결혼 전에도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위너핏 하고 나서 이제 51kg까지 갔던 거. 제가 첫째 만사 때 80kg였고, 둘째 때 72kg.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최저 몸무게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요거는 53kg였다가 위너핏을 하고 49kg대가 돼요. 근데 사실 몸무게로 빠진 거는 한 4kg 정도 남짓이지만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서 신규 문의가 꾸준히 유입이 됐고 그래서 초대로 연결을 하게 돼요. 사실 처음에 3명 초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그 뒤로는 저희 이제 파트너들과 같이 초대를 하다 보니까 20명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위너핏을 할 때 내 산하로 20명 이상은 초대해야지. 만약에 20명을 초대했으면 다음번에는 30명 이상 초대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크 모 액션이에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실 텐데 일단 액션이 많으면 그게 다 성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옆에 지금 보시는 캘린더는 제 9월달 캘린더인데 신규 미팅을 하루 평균 두세 건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8월부터 저희가 이제 윈터 트립이 스타트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8월에는 VP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8월, 9월에 거의 미팅을 한 40개에서 50건 매월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달 동안 100건 정도의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클로징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클로징 여신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하다 보니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클로징에 대한 비법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는다. 그거를 저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저는 단거리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진행을 하려고 약속을 잡았었고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줌 미팅으로 하루에 최대 5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보통 뭐 아침에 스타트를 10시에 하면 뭐 빨라도 9시? 그러면 보통 끝나는 시간이 보통 새벽 1시에도 끝날 때 있고 밤 12시에도 끝날 때 있는 거예요. 보통 저는 클로징을 할 때까지 절대 줌을 끄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줌 미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클로징이 안 나면 안 끄니까. 그래서 절대 저는 한 번에 첫 만남에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줌 미팅을 하면 무조건 클로징 한다라는 마음으로 클로징이 안 되면 끝내지 않는다. 놔주지 않는다. 그래서 클로징률을 좀 높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00여 건 이상의 미팅을 진행하면서 클로징이 높아지게 됐는데 사실 왜 저라고 클로징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제가
스토리 라이팅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기회가 될 때마다 컨택을 해서 안 된 분들도 다시 이제 클로징이 되게끔 그리고 혹시나 취소하신 분도 다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두플리케이트 복제예요. 사실 이거를 제가 초반에 이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복제.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난 시간 부자가 돼야 되고 하는데 내 시간을 벌어줄 이제 그 복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는 이 복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시스템, 그리고 저희 팀, 그리고 이제 저의 스폰서들한테 받은 스폰서립을 이제 제 파트너, 팀 파트너 분들에게도 다 이제 복제를 시키고 있는데, 일단 시스템 교육 참여하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초반에 저처럼 계속 파는 거 아닌지, 그리고 레버리지는 정말 일어나긴 하는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이해시키는 게 저는 초반에 좀 많은 에너지를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후원 미팅 연결하는 거, 그리고 액션에 대한 실행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액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복제를 시키려고 저는 제 미팅 외적으로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김정현 리더님이 만든 저 초기 사업자 30일 트레이닝을 저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딱 메이저 패스 하자마자 그 뒤에 30일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이제 1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 갖는 거, 그리고 제품력 느끼는 거. 1, 2번이 선행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들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일 트레이닝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참여, 사장님들이 시스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그리고 어디가 됐든 후원 미팅 요청하면 사실 제 미팅보다도 후원 미팅을 먼저 우선시 하거든요. 그래서 후원 미팅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나름의 제 속도대로 지금 빠르게 가고 있듯이 제 속도를 파트너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에 로드맵 미팅을 좀 자주 이렇게 신규 파트너분들이랑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독서 미팅. 사실 저도 되게 죽어라 말을 안 들었던 파트너로서 책을 진짜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유경 리더님이 읽으라 해도 좀 읽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만 수단이 없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이제 무조건 책을 한 네다섯 권을 무조건 추천을 해주는 편이고요. 저희 이제 희연은 저희 이번 달 네스트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트레이닝이랑 후원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걸 모델링해서 복제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저는 이제 복제를 이제 이런 트레이닝까지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남은 올해 목표는 일단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까지 이제 월드 투어까지 트립 달성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제가 성장해서 EVP로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VP도 마찬가지지만 EVP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 5명과 함께 WMC에 도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보니 이제 11월에 이제 제가 할 액션을 같이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11월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11월에는 너무 지금 좋은 프로모션들이 두 가지가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11월 14일. 저희 이제 오토십만 신청해도 액티바이즈 주는 이 프로모션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서 이제 팀 오토식 개수를 늘리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이나 다이어트, 추가 수축 등의 니즈가 있는 사람을 3명 각자 찾는 거. 그리고 그동안 관심이 있었지만 가격이 고민이었던 분들 클로징하는 거. 그리고 사실 오토시 13만 7,100원에 3종을 접할 수 있는 처음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보면 64,200원의 할인을 받고 3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회를 많이 알리자. 14일까지. 그래서 이 많이 알려서 오토식 개수를 늘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죠. 예. 액션팩을 최대한 활용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오토십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액션팩으로 클로징 하는 거. 그래서 막판에 이제 포인트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띄울 생각인데요. 일단 사실은 저는 미팅하면서 이 평생 유통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사실 평생 우통권의 의미가 내가 이 제품을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평생 이 제품을 유통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이 그냥 100만 원도 사실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거를 이렇게 최저가로 그것도 2개월치를 공짜로 받는다? 그럼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생 유통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프로모션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12월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을 업시켜가지고 메이저 패스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십과 엑소백 프로모션으로 평생 우투권을 획득할 수 있다면 사실 저희가 36만 원을 먼저 할인받고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엑소팩 할인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할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 꼭 놓치지 않고 이제 저희 위너비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막 가득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